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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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1주차입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 철저히 해서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고 있는 파이썬 말씀드렸죠? 진입이 쉬운 거지 코딩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코딩, 프로그래밍의 분야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 해주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교육은 여러분들이 코딩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아서 검색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그때 희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희열을 이렇게 하나둘씩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코딩 포기자가 되지 않고 코딩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21세기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코딩은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영상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 하면 더 보시고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문자, 카톡, 메일 순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 제 7장 조건문에 따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챕터 7 조건에 따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코딩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챕터 7번부터가 실제 코딩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은 뭐라 그랬죠? 순서를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실제 프로그래밍은 다른 게 아니라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갖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면은 프로그램을 잘 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지금 실제 이 코딩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실제 코딩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래밍을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건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의 의미, 구조, 조건문의 형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조건문은 뭐다? 조건문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별해 주는 것을 갖다가 조건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딩을 맨 처음에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로우 차트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동글뱅이 원 있죠? 이 동글뱅이 원은 시작과 끝,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모나는 거는 진행 상태 있죠? 뭔가를 하는 거. 뭔가를 하는 게 네모난 거. 뭔가를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는 이게 조건문이에요. 이 조건문이 돼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한 절차예요. 일단 동계올림픽 관람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종목에 맞는 티켓을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티켓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죠. 티켓을 구입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람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 집에 오면 되겠죠.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고 중간에 조건문이 있고 진행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그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거 이제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은 이거 안 그리고도 바로바로 코딩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건문 달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플로우 차트를 꼭 그리고 나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갖다가 실제 코딩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티켓을 구입했다? yes. 그러면 관람. 티켓을 구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관람 불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파이썬에서는 if else문이라고 하는 if else문으로 처리를 합니다. if else문의 문법 구조는 주어진 조건 안에 들어가면 요걸 시행하고 그 조건 안에 안 들어가면 이 else 다음 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은 코드블럭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드블럭이 여기 나옵니다. 코드블럭. 이걸 if else문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쓰기 규칙 있죠. 들여쓰기 규칙에 맞게 작업을 해야지만 에러가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플로우 차트부터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작을 해서 조건문 있어. 조건문을 만족하면 이쪽 걸 수행하고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이쪽 걸 수행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실제 코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if 조건문이 있고 그 조건문에 만족을 했을 경우 이쪽 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여기 else에 들어가서 요 다음 게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조건문 쓸 때는 반드시 if 내가 티켓을 구입했다 그러면 요거로 수행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걸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이시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 코드블럭이 생겼죠? 이렇게 코드블럭 여기서 탭을 반드시 쳐줘야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대화형으로 입력해서 에러난 걸 알려주는 건데 여기 코드블럭을 들어갔으면 if문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반드시 else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바깥에 프린트문이 나오니까 에러가 나온 거예요. 이 코드 규칙을 정확하게 if문 안에 들어갔으면은 이 프린트는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if문 안에서 요 안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안으로 쭉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else문이 나오면 그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만 쓰면 바로 에러가 납니다. 이런 건 뭐냐? 이것도 왜 에러가 나냐면 if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else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lse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 그림만 보세요. 내가 캐시를 5만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캐시가 4만원보다 뭐라 했어요? 작거나 같아. 4만원 이하로 있으면은 그러면 티켓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 값이 얼마예요? 4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4만원보다 돈이 적게 있어. 캐시가 4만원보다 많으면은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데 4만원보다 적게 있어. 그러면은 관람을 못하고 TV를 시청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티켓 내가 캐시가 5만원이 지정을 했으니까 티켓 구입이 되겠죠. 만약에 캐시를 여기다 3,000원으로 정하면은 TV 시청이 되겠죠. 결과값이. 이게 조건문에 대한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티켓 구입이라고 나온다. 넘어갈게요.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반드시 코드블록을 사용을 하라 했어요. 여기 else문이 여기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건 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죠.
파이썬을 실행하고 여기 자 파일에 가서 여러분들 뉴 파일에서 그 책에 있는 내용 241쪽에 있는 예제 7-1번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 놓은 소스를 가져올게요. 자, 가져왔죠? 일단 캐시가 얼마? 5만원. 만약에 캐시가 4만원보다 크거나 같다. 4만원 이상이면은 티켓을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TV 시청을 한다. 요 얘기죠.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티켓 구입이 나오죠. 자, 그럼 요거를 바꿔봐요. 여기를 3만원으로 바꿔볼까요? 3만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반드시 세이브를 하라 그랬어요. 수정하면은 세이브 에즈 저장 세이브 해서 실행을 하면은 TV 시청이 나오죠. 이렇게 if는 아주 단순하게 if else로 이어진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탭을 반드시 치라 그랬어요. 탭 뭐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는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도 또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냥 탭으로 통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코드 불러 넣어주는 거는 탭으로 해주는 게 좋다. 이어서 교재 243쪽에 샘플 예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요거는 뭐 하는 건지 아시죠? 틀 만들어주는 거. 요건 주석이고, 그 다음에 그 이벨루이션의 약자인 이벨이라고 우리 함수 아시죠? 이거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인풋 받을 때 또 쓴다 그랬죠. 그래서 캐시를 인풋을 받아 가지고 받은 금액이 4만원보다 크면은 이 포맷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걸 갖다가 현금 얼마 원은 컬링 예성기 티켓 구입하고 입력한 금액 빼기 4만원 4만원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돈은 어떻게 한다? 저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내가 돈을 입력했는데 4만원보다 더 돈을 많이 입력을 했어. 캐시 있죠? 캐시 여기. 그러면은 그 많은 금액은 티켓을 구입하고 남은 돈은 저축하고 돈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돈이 부족해서 티켓 구입 불가합니다. 메시지 하고 실제 요게 4만원에서 그 금액만큼 뺀 금액이 부족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4키 눌러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입력하라 그래요. 그럼 내가 5만원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5만원 티켓 구입 가능합니다. 남은 돈 만원은 저축하세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요 금액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넣어보자고요. 내가 금액을 3만원 뿐이 안 가지고 있어 지금.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만원은 현금 부족으로 티켓 구입이 불가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현금 입력 요거에 따라서 여기 인풋 때문에 커져가면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커져가면서 깜빡깜빡 하는 거죠. 깜빡깜빡 하고 있다가 3만원을 넣고 엔터키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3만원을 넣고 엔터키를 치면은 요거에 대해서 금액이 3만원이다. 그러면은 4만원보다 작으니까 1로 가겠죠. 요 조건으로. 그래서 프린트 현금 여기 있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포맷 캐시 요 캐시 금액이 컴마 D라고 그랬죠. 컴마 D. 컴마 D는 뭐예요? 써주는데 컴마를 넣어서 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마 D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내가 넣을 때는 이렇게 그냥 3만원이라고 쳤는데 실제 여기는 어떻게 돼? 30,000으로 된 건 뭐예요? 여기 컴마 D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은 현금 부족으로 티켓 구입 불가, 요거 있죠?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일을 돈을 4만원에서 실제 내가 입력한 금액을 빼면은 얼마가 되겠죠? 이 만원이 되겠죠? 만원. 그 만원을 프린트를 하는데 현금, 우리 포맷 함수 배웠죠? 포맷 함수 써서 만일을 넣어주는데 뭐 한다? 숫자를 넣어주는데 컴마를 넣어주겠다. 그래서 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얘는 얘를 넣어주고 얘는 얘를 넣어주고 중간에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조건문이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파일 오픈해서 07-03 교재 247쪽입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티켓 현금 또는 카드 구입 여부. 자, 일단 경기 종목이 뭐다? 티켓 요금이 얼마다? 프로그램 수행하겠다. 현금 결제할 거냐? 카드 결제할 거냐? 그래서 1인 경우, 2인 경우 외에는 처리할 수 없음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행을 한번 하면서 같이 맞춰보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우리 input value 있죠. 여기 input value 여기 choice value라고 하는 요걸 받기 위해서 여기 input 함수를 썼죠. 그 input 함수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사용하는 요 input 함수 때문에 커저가 여기서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커저가 지금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어떤 값을 넣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나머지 값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결제 방법이 뭐냐? 1 그러면은 현금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요 if문에 들어가겠죠. 이 부분 1, 5와 2니까 1이죠. 그러면 입력한 숫자 D 숫자는 유효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요 값이 여기 찍히겠죠. 요 값이 초이스 밸류 값이. 자, 입력한 숫자 1은 유효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입력한 숫자 1이 바로 요 초이스 밸류예요. 그래서 그 밑에 거 평장 동계 올림픽 컬링 경기 티켓 구입 가능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F 눌러서 2번 눌러보죠. 2번도 마찬가지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다시 눌러서 4번을 눌렀어.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else니까 유효하지 않은 숫자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요 문제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종료가 되겠죠? 한번 눌러보죠. 어떻게 돼요? 입력한 숫자 4는 유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입력 숫자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게 247쪽 교재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실습했던 내용들이죠. 여기 올림픽 현금 3만원 나오는 거고 3만원 입력을 하면은 부족하게 나온 거고 10만원 입력하면 남은 돈 6만원을 저축합니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같이 해봤어요. 요 내용 진행을 해봤고 요 내용 진행을 해봤고 요것도 조건이 두 개일 때 1, 5와 2 이 조건이 두 개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 5와 2 그렇죠? 예 또는 예일 때는 요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요걸 실행해라 이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 거 코드 블록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if문 뒤에는 반드시 뭘로 닫아줘요? 콜론. 여기 else문 뒤에도 반드시 콜론으로 닫아주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 진행을 했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리스트, 듀플, 딕셔너리라고 기억나시나요? 리스트는 뭐예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리스트에서 3인
대괄호 열고 1, 2, 3 그러면 요 리스트 안에 3이라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있으면은 true가 되는 거고, 없으면 요거 이제 not in은 뭐예요? 3이라는 게 여기 없다. 그러면은 true가 되는 거죠. not. 자, 그리고 이 tuple은 아시죠? tuple은 리스트는 대괄호로 묶고, tuple은 중괄호로 묶고, 아니 소괄호로 묶고,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묶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A라는 게 ABC 안에 있느냐, A라는 게 ABC 안에 있지 않느냐, 요 결과값 나오는 거. 딕셔너리는 뭐라 그랬어요? 키 부분이 있고 데이터 부분이 있는 거를 딕셔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안에 값이 없다 그러면 true가 되는 거고, 자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런 조건문을 사용하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중 오화문을 쓴다거나 뭐 이 연관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딕셔너리, 듀플, 리스트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23이 여기 리스트 안에 여기 있죠? 있으니까 뭐예요? true가 먹겠죠. 요거는 없죠. 그럼 false가 먹겠죠. 그리고 이 다음 거는 not in이니까 not in. 그러니까 30이 여기에 없으면 true가 먹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프링이라는 게 여기 듀플 안에 있다. 그러면 true가 먹을 테고, 여기 스프링이라는 게 여기 안에 not in이면은, not in이니까 얘는 false가 먹겠죠. 여기 있으니까 false가 먹는다는 거. 자, 그러면은 실제 리스트 문자열로 요걸 진행하는 거를 실습으로 직접 들어가 보죠. 뭐. 예.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페이지 253쪽에 있는 7-6번 샘플 한번 그대로 코딩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얘는 왜 여기까지 나와요? 인풋 함수 때문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인풋 함수 때문에, 여기서 커저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커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엔터를 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엔터를 그냥 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겠죠. else니까. 왜 else가 돼요? 여기 티켓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캐시냐, 카드냐, 폰이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실행을 해서 여기에다가 뭘 입력을 해요? 현금 결제인 경우는 캐시를 넣으라 그랬죠. 카드 결제인 건 카드를 넣으라 그랬고, 핸드폰 결제인 경우는 폰을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캐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캐시 결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티켓에 나온 거죠. 여기 티켓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져 있죠. 리스트 만들어져 있는데 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이스 밸류가 인 티켓이라 그랬죠. 인 티켓은 뭐예요? 요 안에 있으면은 true가 된다 그랬죠. 그럼 true가 되면 요걸 찍어내겠죠. 얘는 뭐예요? 얘는 스트링을 알려주는 건데, 문자열을 알려주는 건데, 요 값이, 캐시 값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라고 써요? 캐시 결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요 밑에 있는 요거,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 구입 가능, 이렇게 나오겠죠. 이 품을 먹었으니까 여기로 와서 요게 먹겠죠. 요게 먹어서 요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누르면은 카드 치면은 카드 결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누르면은 폰. 요 리스트에 없는 이 나머지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로 가겠죠. 어떤 걸 입력하든지 간에 들어갈까요? 자, F4 눌러가지고 네, 2를 입력했다. 유효하지 않은 문자열입니다. 되겠죠? 요 예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은 여기 input 있죠? input 함수에 왜 evaluation인 eval을 왜 안 썼을까요?